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경감 승진시험 대비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저번 달 2020년 경감 승진시험 치르고 발표도 나고, 그쵸? 그리고 또 기쁨과 슬픔이 또 교차하는 그 시기를 지나 구정 연휴 지났고요. 벌써 또 이제 2월 달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이 입춘인데 우리 항상 모든 행복과 행운이 불러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춘대길이라는 내용으로서 대문에 붙이기도 하죠. 네, 그 마음처럼 우리 기본 강의 입춘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문 강의 잘 들으셨나요? 입문 강의에 있어서 우리 행정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또 주관식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 주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 요령 플러스 행정법 전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우리 말씀드렸는데, 기본 강의 듣기 전에 입문 강의는 필수 강의로서 꼭 듣고 우리 기본 강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입문 강의 듣지 않으신 분이라면 시간을 내셔서 입문 강의 먼저 듣고 이제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매년 이맘때만 되면 여기저기서 들들 볶입니다. 네, 제가 아는 분들이든 또는 모르는 분들은 학원을 통해서든 언제 기본서 나오냐, 언제 강의 시작하냐, 그죠? 항상 이맘때 의욕이 넘쳐나십니다. 그죠? 특히 올해는 중국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것과 연계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냐, 책 빨리 안 내고 뭐하냐, 강의 안 하고 뭐하냐, 이런 말도 간혹 듣기도 했습니다. 네, 뭐 다들 공부에 대한 의욕이 넘쳐나는 시기고, 또 내년 시험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스타트하고 싶다라는 열망 때문에 그런 많은 이제 요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서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그런 여러 많은 사람들의 말씀 때문에 기본 강의 입춘날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서 한 다음 주쯤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뭐 여러 많은 내용들 또 단문들 뭐 이런 것도 추가하기도 하고 또 판례 내용 뭐 이렇게 보강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거는 기본서 나오고 책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요 며칠, 이번 주죠. 요 며칠간에는 제가 아주 중요한 가장 또 기본적인 내용으로서의 프린트물들을 나눠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좀 제가 자기 자랑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다들 강의 언제 시작하냐 뭐 이러는데, 올해는 특히 또 다른 직렬 강의, 그렇게 어렵다는 행정법을 쉽게 가리킨 다음에 행시, 뭐 노무사, 기타 주관식 행정법이 있는 그런 직렬에서 강의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경찰 승진 이 시험에 집중해야 된다 뭐 라는 걸로 살짝 고사하기도 했는데, 여튼 행정법만큼은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만 오신다면 행정법 쉽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많은 분들이 아니 강의만 듣고 책 내용만 잘 보면 진짜 합격하는 거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늘 또 말씀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자, 대부분의 시험 보시는 분들이 제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하십니다. 하지만 항상 합격자 명단에 오르는 사람은요, 불특정 다수가 아닌 또 극소수죠. 그 합격자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강의 플러스 복습도 잘 하셔야 되고요. 스스로 자꾸 또 답안 써보는 연습,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요, 그런 노력이 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올해도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가장 듣기 좋은 말은 그거였습니다. 두 문자의 세종대왕이다. 감히 세종대왕을 저에게 견주어서 정말 감개무량했는데, 올해는 또 어떤 합격하신 분이 이렇게 칭하시더라고요. 시계는 롤렉스, 행정법은 성기호. 갑자기 너무너무 기분 좋은 또 멘트였는데, 그런 소수의 또 합격자분들의 기분 좋은 멘트에 도취되기도 하지만요, 또 반대로는요, 이제 불합격하신 분들,
아니 강의 들었는데 떨어졌어. 너 책 봤는데 떨어졌어. 어떡할 거야? 이런 부분에서 또 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올해 강의는 어떻게 좀 더 보강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 나중에 국가배상법을 보면요. 제가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런 얘기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평통위라고 합니다.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뭐 이렇게 한번 본다면 평통위가 뭐냐? 우리 국가배상 해주려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을 해주는 건데 그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고의가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고의는 쉽게 입증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과실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실이 뭐냐?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이 뭐냐? 이겁니다. 평균적 공무원입니다. 평균적 공무원이 통상 갖추어야 될 주의의무 그것을 위반한 것 이게 국가배상법에서 얘기하는 과실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강의도 똑같아요. 이걸 대상으로 합니다. 네, 아주 뛰어난 똑똑하신 공무원이 아닌 또 너무너무 공부한 지 오래되어서 머리가 굳은 그런 공무원이 아닌 평균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모두 이해가 다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이제 진행하죠. 그게 또 기본 강의입니다. 하지만 더 우수하신 분은 자꾸 플러스 알파를 장착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죠? 좀 모자라시는 또 부분들은 강의를 한 번 더 듣든 또는 강의 시간에 절대 졸지 않고 집중해서 듣든 또 레벨을 또 올리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 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가 끝나면 나중에 사례 강의가 있을 건데 이 사례 강의는 평균적 공무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서 심화 강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단문에서 외워놓았던 그 내용을 사례에 어떻게 잘 접목시키냐라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니까 우리 기본 강의 잘 듣고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항상 상반기를 잘 보내야 됩니다. 특히 기본 강의를요. 1강 듣다가 주무시다가 또 그 다음 2강 듣고 복습도 안 하고 3강, 4강 계속 나갑니다. 나중에는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강의 들을 때는 제가 두문자, 기타 등등 이런 걸로 재미나게 뭔가 또 쉽게 이해될 수 있게 강의를 할 건데 자, 그거 잘 외웠다고 하더라도 강의 들을 때 오, 알겠다. 한 번씩 웃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습을 안 하세요? 나중에 머리에 남는 거 없다고요. 또 오늘 배운 거 내일 시험 치는 게 아니라 오늘 배운 거를 1년 동안 잘 머릿속에 간직해 놓았다가 시험장 가서 풀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두 개 외울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집중해서 잘 강의를 수강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 기본서는 안 나왔지만 이제 기본서 나오면 이제 프린트로 했었던 이런 부분들은 기본서 설명드리면서 정리 잘 하셨죠? 네, 이렇게 또다시 복습의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프린트 내어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법에서 또 가장 기본적인 거기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단문에 대해서 나가볼 겁니다. 그게 뭐냐? 간략히 또 한번 설명드려보면 이겁니다. 우리 인문 강의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행정청이 갑에 대하여 어떠한 땡땡 처분을 내리고 그죠? 그리고 행정법 뭐냐? 이런 땡땡 처분을 제대로 규율을 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어떤 규율을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행정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땡땡 처분에 대해서 갑의 권익이 침해되어 있지 않다면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어요. 이게 뭐다? 행정법 관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땡땡 처분에 대해서 갑이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해서 갑이 이렇게 이 처분 취소해 주세요라고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렇죠? 그때 법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본안 전 판단은 본안 판단은 그죠? 네.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이겁니다. 자, 본안 판단에서는 뭐 검토한다고 했죠? 이 처분의 위법성. 그렇죠? 처분의 위법성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법에서 이 법은 뭐냐? 우리 지금 행정법 일반법은 존재하잖아요. 법전 아무리 찾아봐도 행정법이라는 거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행정법이라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 여러 많은 행정법을 규율하는 통일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회에서 행정기본법이라는 일반법을 만들자, 국회 입법하겠다, 이런 또 내용이 뉴스에서 흘러나왔었죠. 예, 아무튼 아직까지는 일반법이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 행정법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불문법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불문법을 행정법 일반 원칙이라고 하고 비평자신부라고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비례의 원칙이라고요. 이거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케이스에서 매년 써야 될 문제예요. 비례의 원칙. 그래서 비례의 원칙은 승진스쿨 카페든 뭐 이런 데서 제가 샘플 강의 뭐 이런 걸로 동영상도 띄워놓긴 했는데, 요 비례의 원칙 답안지에 써야 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글짓기 연습 또 이런 것도 해볼 겁니다. 기본서 나오기 전에 우리 주관식이다 보니까 이런 프린트물을 대처해서 우리 그 프린트물에 있는 내용도 외워야 되겠지만, 항상 제가 강의하면서 밑줄 그으면서 말씀드린다고요. 이 시간 부족, 그 다음 분량 조절을 하려면 조금은 더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서 축약해서 서술해야겠다라는 취지로 밑줄 치고 이러는데, 예, 그런 연장선상에 있어서 이 비례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 글짓기 하는 연습, 어떤 문구를 빼면 아무 관련 없는데 반드시 빠지지 말고 써야 될 문구는 뭐 이런 거다, 기타 등등, 뭐 글짓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관식은 쓰는 시험이니까. 네, 그래서 이 비례의 원칙. 그래서 왜 비례의 원칙이 매년 시험에 나오냐? 항상 케이스에서 묻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오냐? 자, 사실관계에서 행정청은 뭐 이러이러하여 갑에게 이런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문 보면 이런 땡땡 처분이 위법한가,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렇다면 방금도 얘기했어요. 위법성에 있어서 우린 불문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례의 원칙, 즉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면 위법한 거고, 비례의 원칙을 준수했다면 적법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 내용을 쓰고 케이스 검토하는 내용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례의 원칙 가장 기본적인 것도 프린트물 내어드리면서 정리 또 한번 해볼 거고요. 또 하나의 설문은 이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적법하다면 크게 문제 안 되겠지만, 위법한, 아직까지 법원에 위법하다는 판단은 받진 않았지만 여튼 뭔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어요. 그래서 이 국민이 이런 소송을 제기한다고요. 또 하나의 설문. 자, 갑이 소송 제기했는데 갑의 이런 취소 소송, 이런 제기가 적법한가 묻습니다. 또 설문에서. 그렇다면 갑의 취소소송 제기가 적법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소송 요건 검토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렇죠? 소송 요건 검토해야 된다고요. 소송 요건 대원소 피기 전 다 갖추어야 적법해요. 그런데 다른 논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대상적격이라고요. 그렇죠?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적격과 관련된 또 단문도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린트물로.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가장 또 종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뭐 경감부 시험에서 단문으로 출제된 바 있는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단문, 뭐 그런 것도 프린트물로 또 내어드리면서 기본서 나오기 전까지 가장 기본적인 단문들, 또 중요한 단문들 정리해 보고요. 그 단문들 아직까지 책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 단문들의 문구나 단어들을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평균적 공무원이 아닌 저기 가장 지식 수준 하? 아무튼 너무 공부를 지금 아직까지 손 놓은 지 오래돼서 머리가 굳은 그분들 눈높이로 평균적 공무원을 넘어, 그죠? 예, 실력 아주 출중한 공무원의 지식 수준으로 우리 행정법 기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보면요, 이런 겁니다. 저에게 제가 갑이라고 본다면요, 저의 처가 있습니다. 처.
그죠? 네. 그러면 처의 여동생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부르기를 처제 이렇게 부르죠? 처의, 그쵸? 동생, 그죠? 처제, 그쵸? 이것도 글씨를 쓴다면, 한자로 쓴다면 아우제, 처제 이거죠? 네, 처제. 근데 이제 처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기본 강의 첫 시간에 처제가요 남자를 사귀입니다. 우리 처제가. 처제의 남친이 아직까지 결혼 안 했어요. 처제가 노처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처제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데 처제가 늘 자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문씨래요. 그리고 문원재예요. 이름이 문원재. 네. 그래서 항상 처제가 얘기하기를 대통령 이름 두 자랑 똑같아 라면서. 예. 그렇죠. 아무튼 이름이 문원재래요. 그러면서 늘 자랑하는 거야. 근데 우리 처제의 단점은요, 아무리 저하고 가족이긴 하지만 한 집에 사는데 그냥 벗고 다니는 거예요. 처제가 아침에 샤워할 때든 뭐 어쩔 때든 거의 그냥 벗고 다니니까 제가 자유롭게 활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처제가 반 나체 상태로 거실에 있다 보니까 거실에 나가기도 힘들고, 그죠? 또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제가 씻어야 되는데 처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못 씻고. 그래서 제가 처제한테 한마디 합니다. 어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처제한테. 처제, 좀 옷 좀 제발 입고 다녀라. 이렇게. 자, 조선시대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의관을 좀 갖춰 입어라 라고 하죠. 의관을 갖춰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관을. 그렇죠? 네. 의관을 갖춰 입어 좀 처제. 너 남자친구 문원재도 맨날 너 노출 심한 옷 입고 다닌다고 늘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요. 근데 처제가 뭘 쓸데없는 거 가지고 뭐 이래요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골머리 아파가지고 이제 쌍소리 나왔습니다. 처제, 의관이 개 거시기 있지. 처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집에서 뭔가 빨리빨리 할 수가 없잖아. 안 그럴 거면 집 나가. 너 남자친구 문원재도 늘 너한테 옷 입는 것 때문에 지적하대. 제가 막 승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좀 집안 분위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자, 이 얘기 뭐하러 했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이었었어요. 인문 강의 때. 자, 예를 들면 내년 시험장 갔는데 대상적격 약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로마자 1부터 마지막까지 완성된 단문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항상 뭐라고 하죠? 서설부터 적는다 이거죠? 서설, 대상적격은 이런 걸 말해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용을 적고 마지막 항상 단문은 결어로서 끝난다고 했죠? 대상적격, 뭐 나아가야 될 방향, 개정될 뭐 현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항상 결어에 담긴다고 했는데, 여튼 대상적격이란 이런 거고 내용은 이러이러하여 뭐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단문 적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했어요. 이 중간에 있는 목차를 외워야 된다고요. 목차가 생각나야 답안지 쓴다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처제. 아까는 아우제였지만 이건 이 제죠. 자, 뭐냐? 대상적격은 처분과 재결이 있더라 이거죠. 처분과 재결. 처제 이렇게. 자, 이것들이 로마자 2의 제목이고 로마자 3의 제목이라고요. 그 다음 결혼은요. 그 다음 있으니까 로마자 4겠네요. 그렇죠? 항상 서설과 결혼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처제. 그렇죠? 네. 그런데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의관을 좀 갇혀 있게. 첫 번째 좋은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쌍소리 했다고요. 의관 개 거시기 참 이렇게. 그 다음 재결은 네 남친 문원재도 그러더만. 네, 이게 목차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목차. 그렇죠? 이거 외우는 것도 일이라고요. 처분의 일단 의의는, 자, 관계 우리 그림 그렸어요. 여기서 이 처분과 행정행위는 해서 행정행위와의 관계, 이 처분의 개념 요소는 요건 비슷한 거예요. 요소는 그 다음에 거부도 처분이라고 했잖아. 거부에 대해서. 그 다음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도 처분이라고 했잖아. 그 밖에. 그 다음 재결은 문제점. 자, 처제라고 대상적격
라고 하니까 이거 말고 재결은 언제 대상 적격이 되냐, 원처분지 재결 뭐 이런 것들인데 재결은 조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이런 목차들 구성, 그죠? 이렇게 진행할 거다라는 겁니다. 기본 강의. 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 기본서 나오기 전에 프린트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목차를 외울 때 조금은 더 쉽게 외우라고 제가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잘 듣다 보면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는데 아무 긴장감 없이 듣다가 허허허 처제 의관 계곡 문헌제 전체 목차 다 외웠다고요. 그죠? 뭐 아무튼 이렇게 내용을 진행할 겁니다. 우리 제 수업을 한 번도 듣지 않으신 분들은 두 문자 그냥 앞자 단계 두 문자 아니라고요. 그렇죠? 앞자 단고 두 문자 막 따다 보면요 언젠가는 까먹는다고요. 아주 기계적인 앞자 단 두 문자가 뭡니까? 이건 너무 많이 해서 머릿속에 인이 박혀 있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사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죠? 앞자 단 두 문자죠. 이런 두 문자가 아니라 조금은 더 처제 의관이 거시기 문헌제 네 남친 문헌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뭔가 스토리 있는 두 문자로 전체 단문 내용들을 잘 외워볼 것이며, 자, 이런 가장 기본적인 비례의 원칙, 이런 처분이 위법하냐, 비례의 원칙에 반하냐 안 반하냐 이런 거, 그렇죠? 소송 제기 적법하냐, 이런 소송의 대상이냐 아니냐, 대상 적격의 문제. 그리고 이렇게 소송 제기하는 행정소송이라고 했는데 행정소송은 그렇죠? 항당민기 치무부, 그중에서 취소소송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서 취소소송은 적어놨지만, 자, 전체를 아우르는 이 행정소송, 그 다음 의한계,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는 것들 뭐가 있냐, 뭐 이런 단문인데, 아무튼 또 그것이 행정법 전반을 아우르는 가장 포괄적인 단문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추려서 행정법의 가장 기본이기도 하지만 그 단문을 통해서 행정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우리 기본서 나오기 전까지 기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2월 4일 오늘이 입춘이고, 그리고 또 1년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의욕 충만, 정말 책 금방이라도 사고 싶고, 그죠? 강의 당장이라도 듣고 싶지만 이거 얼마 못 간다고 했습니다. 얼마 못 가지 말고 기본 강의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이 의욕 잘 유지하셔서 우리 강의 잘 들으시고 복습만 잘 하신다면 행정법 쉽게 그래도 정복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강의 우리 첫 시간을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 강의를 시작해 볼까? 기본서라도 지금 출간되었다면 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죠. 예년 매번 그렇게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올해는 더더욱 빨리 강의 듣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조금 일찍 프린트를 활용해서 기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그 프린트물, 어떻게 보면 프린트물 잘 보면요, 우리 시험 답안지 안에 이렇게 분량 조절까지 해놓고 기본서에 적혀 있는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내용이 축약되어 있어요. 제가 축약을 시켜 놓았어요. 자, 입문 강의 때 얘기했던 분량 조정, 시간 안배, 뭐 이런 것들을 분량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또 샘플로 또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프린트물은. 네, 그러니까 우리 기본 강의 시작하는 이 마당에 의욕 다시 한번 잘 챙기시고, 이 의욕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1년 동안 잘 유지되어야 되겠다라는 더더욱 굳은 의지를 가지면서 기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책이 안 나오다 보니까 책의 몇 페이지 뭐 이런 걸로 항상 기본 강의를 시작했었는데, 오늘은 행정법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 가장 기초적인 것들 프린트물로 책의 순서와 상관없이 단문 2개, 뭐 단문 몇 개, 이렇게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기본 강의 시작해 볼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이제 시작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프린트물로 진행하는 이 강의가 가장 중요한 강의라고 또 생각하시고 집중하시고 처음 공부하는 것들이니까 또 머릿속에 더 잘 남으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중요한 단문들로 선별해서 기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